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TV의 은하수 아빠 조은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절대 권하지 않는 5가지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 이 시술 한번 받아볼까? 그 전에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얼굴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과도한 필러 시술. 그 중에서도 이마와 애교 필러입니다. 과도한 이마 필러와 애교 필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러로 볼륨을 더 빵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리고 있죠.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 현재 촬영하는 시점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마 필러의 경우에는 평균 2cc 정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로 추천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돌고래처럼 빵빵하게가 아니라 꺼진 부분만 살짝 메꿔주는 정도. 그런데 가끔 5cc 이상, 6cc, 7cc, 심하게는 10cc 이렇게 넣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계인 내지는 돌고래 이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분들은 모자를 쓰고 벗으면 이렇게 눌린 자국이 남아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시게 되죠. 그래서 모자를 벗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만들기 위해서 꾹꾹꾹꾹 몰딩을 하러 다시 화장실로 가게 되는 그런 우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교 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주입을 하면 눈이 부어 보이거나 눈을 감기 힘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볼륨이 많이 있게 되니까 눈을 감아도 하안검이 이렇게 무게 때문에 처져서 토안이라고 하죠. 눈이 잘 안 감겨서 아침에 눈곱이 끼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필러는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얘가 했나 안 했나 뭔지 모르게 좋아졌네, 너 뭐 했니? 받은 분은 한 거 없는데 근데 눈은 커 보이고 젊어 보이고 포인트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된 시술이 아주 잘 된 애교 필러 시술이지, 눈 밑에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시술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마와 애교 필러는 진짜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그런 시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비승인된 스킨 부스터 주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사.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SNS에서, 특히 인스타에서 가성비 스킨 부스터 주사 해서 비의료인이 광고를 하면서 일반인들 갖다가 현혹을 하는 그런 광고들이 되게 많죠. 혹하시면 안 됩니다. 망한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비승인된 제품은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고 효과도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주사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실제로 면허가 정지가 된 사례도 있고 무섭습니다. 꼭 식약처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전문가 상담 후 시술 받고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믿을 만한 선생님께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SNS의 폐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스타 라방에서 저도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서 보는데 정말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막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승인된 스킨 부스터 주사 맞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승인이 난 주사인지, 그 다음에 이 시술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의료인인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부적절한 에너지 디바이스의 사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하이프, 고출력 고주파 들어보셨죠? 에너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얼굴살이 적은 분들은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강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 얼굴살이 더 빠져 보여서 완전 해골처럼 돼 보일 수 있습니다. 할로윈데이도 아닌데 해골 분장한 것처럼 보이면 곤란하잖아요. 제 경험상 무조건 비싸고 유명하다고 그 장비가 최선은 아닙니다. 얼굴에 살이 없어서 처졌는데 리프팅을 받겠다고 고가의 울땡땡 써땡땡 이런 시술을 받은 다음에 해골이 돼버리면 돈 버리고 몸 버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디바이스 시술을 받을 때는 본인 얼굴형에 맞춰서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입니다. 특히
특히 아이라인 반영구 제거, 눈썹 문신 제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인스타, 블로그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제거 광고 많이 보셨죠? 저희 병원은 이걸 많이 하니까 그런 광고가 나오면 관심 있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근데 저는 그 광고하는 곳이 병원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곳이었죠. 저까지도 이렇게 속는데 고객분들은 얼마나 더 잘 속겠습니까? 정말 광고의 방법이 너무나 기법이 치밀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아이라인이나 눈썹 문신 제거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유명한 샵에서, 비의료인이 하는 샵에서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고 속눈썹이 전부 쏙 빠진 젊은 여성분이 저희 병원에 상담을 오셨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손상을 많이 받은 상태였거든요. 시술 받은 샵에 가서 잘 합의를 하시라고 하고 돌려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작용의 문제, 그 다음에 눈 주의잖아요. 아주 위험한 시술 영역입니다. 그래서 꼭 의료기관에서 라이센스를 가진 의사가 시술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눈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눈 잃으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라이센스를 가진 의사가 시술하는 적합한 병원에서 시술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과 없는 안전빵 시술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신 부분이에요. 약하니까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선택하는 저출력 시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효과도 적고 돈과 시간 낭비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점 제거, 레이저 토닝, 레이저 제모, 그 다음에 하이프 시술, 이런 거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비용이 낮다 보니까 세게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AS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가로 시술한 병원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서 손해잖아요. 그러니 시술비를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약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잘 뺄 수 있는 점도 그냥 약하게 깎고, 그 다음에 레이저 토닝도 적합한 에너지를 잘 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냥 약한 에너지로 부작용 안 생길 정도로만, 레이저 제모도 일정 에너지 이상을 쏴서 제모가 되어야 되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안 생기게, 그 다음에 하이프 시술도 일정 에너지 이상 잘 쏴서 효과를 내야 되지만 부작용 안 생기게 샷수만, 그냥 제 경험상 약한 시술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시술 한 번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냥불로 물을 끓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임계 에너지라고 하는데 임계 에너지 이상으로 시술을 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싸고 좋은 건 없어요. 특히 의료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권하지 않는 5가지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과도한 필러 시술 중에서 특히 돌고래 이마, 애벌레 애교 필러, 지금 유행과 절대 맞지 않고 과거에도 사실 좀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 스킨 부스터를 피부에 주사로 놓는 거 위험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본인 얼굴형에 맞는 에너지 디바이스를 맞는 에너지로 써야 된다. 네 번째,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 시술을 받는, 특히 아이라인, 눈썹 문신 제거. 다섯 번째, 낮은 에너지로 안전빵 시술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술들은 제가 절대 권하지 않는다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지 않을까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고 본인에게 적합하고 검증된 시술만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